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02 현대시의 이육사님의 노정기 한번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진리죠, 진리.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보기가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보기입니다. 3번 보기를 보면 이 두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 두 작품 모두 공통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육사의 노정기는 여기서부터 한 편 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의미한다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 먼저 볼게요. 화자가 고통스러웠대요. 회상한대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삶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회상합니다. 둘 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자, 이제 노정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제목에 있는 노정이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 약간 인생길이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회고한다 했습니다. 좀 전에 회고한다고 얘기했고요. 과거를 회고하고 지나온 삶이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부조리하다고 했고요. 불안, 고통,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고단한 삶의 기록이다. 자, 이런 말이 쭉 나와 있네요. 보니까 고통스러웠다, 불안했다, 고통스러웠다, 절망적이었다, 고단했다. 그래서 나를 부정적으로 봤다. 현실은 부조리하다. 이런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숨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부정적이죠, 그죠? 내 목숨을 깨진 뱃조각이 됐으니까 부정적입니다. 깨어진 뱃조각. 자, 여기저기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이 어설프다고 했어요. 어설프다. 마을이 어설프다. 근데 마을이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한구죽죽한이란 말은 구질구질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흩어졌다, 한구죽죽하다, 구질구질하다, 어설프다. 다 부정적입니다. 자, 마을이 흩어져 있고 구질구질한 어촌보다도 또 어설프다. 그리고 삶의 티끌, 삶이 티끌, 티끌도 이제 먼지니까 부정적이죠. 오래 묵었다, 낡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돛입니다. 돛담배의 돛, 돛. 그러면 이 티끌이란 표현도 부정적이고 오래 묵었다는 표현도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세모를 쭉 쳤는데요. 낱말 뜻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가? 한구죽죽한, 이제 한구죽죽한, 구질구질한, 구질구질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포범은 돛, 돛, 돛담배의 돛 이런 얘기입니다. 돛.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볼 것이, 여러분 쌤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뱃조각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촌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돛, 포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바다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목인 바다와 관련된 얘기죠. 그잖아요. 바다 관련된. 근데 이 제목인 노정, 지나온 길, 그죠? 지나온 길, 지나온 길. 이 두 개를 연결하니까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로라고 하죠. 이게 배가 지나간 길.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평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멀리 수평선을 그리고 파도가 이제 치는 것으로 한번 그렸고요. 그 다음에 멀리 어촌이 보이는 것으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멀리 흩어져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화자는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돛이라고 했을 때 우리 돛담배에 돛이 있죠. 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에 불려서 어, 폭풍 속으로 지나가는 배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건만 하면 남들은 기뻤어요. 남들은 젊은 날이 기뻤어요. 네, 벗이 나왔죠. 벗.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내 꿈은 서해를 몰래 밀항하는 이제 배입니다. 중국 배와 같아. 그럼 몰래 몰래 항해하는 부정적이죠. 그럼 굉장히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조금 여기 갖다 붙일까요? 이렇게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었다. 이제 부정적이죠. 고등어가 소금에 절고가 아니고 배추가 소금에 전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얘기니까 내가 조수는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과 우리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하잖아요. 밀물과 썰물. 그러면 밀물과 썰물에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꿈이 부풀어 올랐지만 꿈이 부풀어 오른 거지만 이게 꿈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이 밀물과 썰물에 부풀어 올랐으니까 지금 쌤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불안한 삶을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도 배와 관련되는 단어는 서해라든지 밀항, 짱크, 그다음에 뭐 소금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조수 이런 표현들이 바다와 관련됩니다. 3년에도 보면 여러분 물 밑에 있는 큰 바위 항해할 때 부딪히면 큰일 나죠. 그다음에 태풍도 뭐 바다에서 만나는 태풍, 그다음에 산호섬, 그리고 남십자성도 좀 관련되는데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3년 한번 보겠습니다. 3년. 항상 흐릿한 밤. 그러면 밤이 흐릿하다는 거니까 구름이 끼어서 별을 바라볼 수 없다. 약간 그런 말이죠. 그럼 암초도 이 배가 항해하는데 이걸 부딪히면 난파가 됩니다. 여러분 영화 봤죠? 타이타닉도 암초에 부딪혀서 여러분 침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풍이라는 시련과 맞닥뜨리고 그러면 이는 삶의 어떤 시련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암초랑 태풍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설에 읽어본 산호섬. 그러면 산호의 섬은 이상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경 못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산호도는 좋은 건데 구경을 못하는 그리고 남십자성도 비춰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남십자성은 여러분 운항할 때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보고 북쪽 방향을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없었을 때 나침반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을 보고 남쪽 방향을 잡으니까 동서남북 방향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호섬은 이상이라고 본다면 남십자성은 삶의 방향과 목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내가 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근데 비춰주지 않았다가도 부정적인 거죠. 과거 삶이 되게 부정적이었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은 쫓기고 있고 내 몸은 지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운 지평선은 바다가 아닙니다. 수평선이 아니고 지평선에 기어오르는 겁니다.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궁치는 시궁창입니다. 시궁창은 아주 더러운 거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 쌌다. 이때 말하는 열대식물도 내 발목을 에워 싸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것처럼. 그럼 거미도 부정적이다. 한꺼번에 해버릴까요? 밀려온 거미는 이제 부정적이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미가 자기 자신 화자를 비유한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밀려왔다는 얘기는 되게 삶이 수동적이라는, 수동적이야.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이 다 사가 빠졌고요. 나는 겨우겨우 붙어왔다. 이것도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말하는 시어가 되겠네요. 붙어왔다. 그 다음에 먼 항구에, 항구라는 단어도 바다와 관련되죠. 소라도 그렇고요. 밀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정에, 노정은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생길, 인생길. 과거의 인생길, 흘러간 생활을, 그럼 흘러간 생활이 매우 부정적인 거죠. 흘러갔다는 것도 되게 수동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생활을 들여다보며, 그러면 회고한다. 우리 보기에 회고한다, 회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가 굉장히 많죠. 과거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선생님이 이육사님을 알아봤더니 이분이 1904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44년에 북경 감옥에서 옥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죄수 번호가 264번이어서 필명을 이육사로 잡았고요.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셨대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나 봤더니 독립운동을 투철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렇게 감옥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까 했더니, 그 유명한 국사 시간에 나왔던 의열단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그거 외에도 의정부라든지 군정서라든지 그런 그 무장 저항 조직, 독립 조직에 굉장히 가열차게 투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7번이나 감옥에 갇혀서 뭐 인생의 반 이상을 20년입니까?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고마운 분이죠. 그죠? 우리 독립에 굉장히 열정을 다하셨던, 인생을 바쳤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존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정규는 아까 말했던 복이 있었던 우리 과거의 인생길에 관한 기록, 이런 기록, 그게 기록이니까, 나는 인생길을 내가 회상하면서 썼어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굉장히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하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어에 부정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죠?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대상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여기는 나인데, 나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 꿈이네요. 내 꿈. 이연에 보면 내 꿈 이렇게 있으니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대상도 내 삶에, 나가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은 그냥 회고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삶을 회고해서, 비유해서 회고하는 겁니다. 심리는 과거 삶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과거 삶이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주제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과거 삶에 대한 회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비애의 삶을 회고함, 이렇게 하면 주제로 삼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좀 비유가 좀 많이 나와서 표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A는 B다 라고 해서 은유법으로 보통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은 직유법을 봅니다. 직유를 봅니다. 왜냐하면 직유는 처럼, 듯, 같이, 인양,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마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깨어진 뱃쪽 각과도 같다. 과 같다가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직유법으로 선생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유로 보든 직유로 보든 아무튼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이제 시각적 심상이 있고요. 구질구질한 오촌보다 비교법이 있고요. 어설프고 그다음에 삶의 티끌. 그러면 삶을 티끌로 비유하는 거니까 은유법을 말합니다. 삶의 티끌. 삶의 부정적인 모습. 오래 묵은 포범처럼 식유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자, 달아 메었다 할 때 얻다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앗다 있습니다. 앗다, 얻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어미가 과거형으로 반복이 되었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운율이 생기겠죠. 반복하니까 운율이 생길 것이고 우리 우리 랩에서 말하는 라임입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지만 그럼 남들하고 나하고는 서로 대조가 되죠. 남들은 기뻤지만 나는 소금에 쩔었으니까 대조 이렇게 있고 나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몰래 일하는 짱크와 같아. 그러면 직유법이 있습니다. 식만 쓸게요.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 대구가 있고요. 통사 구조 반복도 있습니다. 통사 구조 반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뭐가 부풀어 올랐나요? 꿈이 부풀어 오죠. 그럼 추상적인데 부풀어 오른 거는 시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약간 촉각적인 느낌도 듭니다. 부풀어 오는 거 시각적인 느낌이 들고요. 자, 3년 항상 흐릿한 시각적 심상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그러면 이제 더 큰 시련이 오는 거죠. 뭐를 벗어난다. 뭐와 싸워간다. 이렇게 표현있네요. 대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전설을 읽어본 산호도도 구경 못하는 그것은 남십장이 비춰주지 않다. 이거 못한다 있고 안 왔다 있으니까 부정시어를 사용했습니다.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왔다 여기 역시 가군이 되겠네요. 쫓기는 마음 이거 약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호성과 남십자성은 상징입니다. 상징성 쫓기는 마음 이거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법 지치는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이게 시각적 있네요. 그다음에 시궁창은 열대식물처럼 직유법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적 심상 있습니다. 새벽 밀물에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인데 아까 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밤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거는 뭐 시간 경과로 볼 수도 있겠죠. 시간 경과가 보이고요. 밀려온 거미인 것처럼 그럼 내가 화자를 거미로 비유한 겁니다. 인양도 직유법이에요. 처럼 같이 드시 인양.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시각적 심상이 있고요. 나는 붙어 왔다. 여기 왔다 보입니다. 쌌다 이럴 때 왔다도 여기 있네요. 할 때 우리 줄표 사용, 붙임표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붙임표 사용 그리고 먼 하는 거 여러분 쪼개놨잖아요.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이걸 원래 먼 해야 되는데 이게 맞고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건데 이거 시적 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호용.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뭐 이거는 보면서 썼다. 그러니까 뭐 뒤에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략됐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 사용 이렇게 해도 되고 생략법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혼자 말을 하고 이제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백체 굉장히 독백적 어조를 사용했다. 이런 것도 출제 요소가 되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암초 태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시련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자 보니까 이게 암초 태풍 이게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 요거는 암초는 자연물. 고단했던 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시궁창의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싸대. 시궁창의 열대식물처럼 직유법이네요. 직유법이니까 비유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럼 발목을 에워싸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1번, 2번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나니까 나중에 풀어보기로 하고 여기 문제에서 자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지에 우리 거미가 밀려왔는데 소라 껍질이 붙어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고단한 삶이 부조리한 현실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하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4번이니까 깨어진 뱃조각에서 부정적인 자기인식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소금이 부풀었다는 걸 통해서 고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한 것은 일단 1번은 맞았고요. 2번, 4번에서 앞부분, 5번에서 앞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선생님이 따로 잘라서 질투는 나의 힘, 나 작품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은 이렇게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